여러분, 지방 건설사가 줄도산한다. 결국 올 것이 왔다.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드시죠? 이제요, 그동안 버티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들까지도 줄줄이 무너지는, 지방이 무너지고 나면 서울로 점점 올라올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위기다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다. 코로나19의 통제 방역이 2년 1개월 동안 계속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가 5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했던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줄줄이 망한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빚으로 어떻게 하든 버텨왔는데 한계에 도달한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경기는 침체가 되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양새로 나오는 것,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우석건설입니다. 우석건설은 충남에서 말입니다. 도급 순위로 따졌을 때 6위가 되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결국 말입니다.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납부기한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통 1년 한 달 동안 유예가 되잖아요. 유예 기간까지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종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석건설 관계자도 1차 부도가 나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환 방법이 없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 저는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의 부도 현황을 보면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그래도요. 뭐 두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올해는요. 벌써 7월까지만 부도가 난 건설사가 7곳이나 됩니다. 7곳. 이제 우석건설까지 되면 8곳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도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견딜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표에서도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는 거 실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사 자금 조달 지수가 101.5였거든요. 쉬웠다는 뜻이에요. 100이 기준선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92.6까지 떨어지고요. 7월에는 86.4 그리고 9월에는요. 72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72까지. 72면요. 10개 중에 말입니다. 10개 중에 7개는 자금 조달을 그래도 가까스로 하지만 지금 3개 가까이는요. 자금 조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게 자금 조달을 해놨는데 그 자금 조달된 것마저도 말입니다. 자금 회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빌려줬던 회사들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금융권들 말입니다. 저축회사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캐피탈도 그렇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업장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대출 잔액을 보시면 은행권에서는 2020년 말에 2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만은 2022년 6월 말 현재는요 31조 4천억 원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조 6천억 원이 28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보험회사는 심각해요. 36조 4천억이 지금 42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캐피탈사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조 2천억 원이 16조 8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금 회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빠지겠죠. 그러니 지방건설사부터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사태로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분양조차 안 돼요. 분양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사업장별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업장이 다 지어져서 분양이 잘 됐다 이러면 돈 돌려주는 것도 문제 없고요. 건설사가 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직까지 미분양이 그렇게 작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5월달까지 27,375가구였지만 8월에는요 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32,722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문제는요. 문제는 자금에 대한 문제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도. 뭐냐? 여러분 이게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철근값이 40% 올라가고요. 인건비가 20% 올라가고요. 그러니 지방 건설사들은요.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상승해서 말입니다.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말이 여러분 인건비 20%지 20% 올라가면 분양가를 20% 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말입니다. 쉽지 않죠. 철근값도 40%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방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사라는 것은요. 종합건설사면 이게 전방산업 후방산업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후방산업이든 전방산업이든 전부 다 전문건설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사라는 게 골조만 세우는 건설사가 또 있을 거고요. 또 레미콘을 가져와서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미장만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목수만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회사들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도산에 뒤에 공포란 단어를 쓴 겁니다. 벌써 7곳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요. 지방건설사들은 지금 헤어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방 건설사들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인건비의 급상승이라든가 심지어 노조 리스크까지 있거든요. 이게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한국노총에 노조원을 몇 명 써달라, 민주노총에 노조원을 몇 명 써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저는요 여러분, 건설사들이 이렇게 줄도산 공포가 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건 부동산이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방산업 후방산업까지 따져보건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위기까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입니다. 지방 중소건설사가 분양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이라든가 뭐 좀 더 나아가면 주택까지 분양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분양받은 것은 그래도 잘 지어지고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또 서둘러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결국 인건비 때문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가 자칫 분양받았다가 분양받은 그 돈마저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저는 부동산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된다, 임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재무적으로 탄탄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